중개법령 한도 초과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강행복 기반 무효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A가 땅을 1억 원에 B에게 팔기로 합니다. 가운데 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주고 사고 팔기로 했다. 가운데 이 중개사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0.5%, 양쪽에서 0.5%씩 받기로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근데 1억짜리를 중개사가 끼어들더니 1억 5천에 팔을 테니까 너 3천 먹고 나 2천 먹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런 중개 수수료 약정은 이 초과하는 약정, 0.5% 초과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능력 효력 규정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상도 무효라는 것이 이 판례 입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민법에 관한 문제 사법상 무효가 된다는 것이 부동산 투기 조절하고 이러려고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게 좀 알아놓으시고 2번은 지금 단계 놔두시고 59페이지 예제 2번 좀 보세요. 행정법의 특질이 아닌 것은 59입니다. 59페이지 문제. 행정법의 특질이 아닌 거 1번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2번 행정법규는 대부분 단속규정보다는 효력규정이다가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 효력규정보다는 단속규정이라고 그랬죠? 행정법은 효력규정보다는 단속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말이죠. 3번 대량 강행성, 획일성, 기술성을 띠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습니다. 4번 행정입법이 많이 행해진다. 그렇죠?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행정법은 단속규정보다 효력규정이다가 아니라 효력규정보다는 단속규정이다.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게 하시고 답이 2번이란 거 하시고, 자, 그 아래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이 나오죠. 행정법 성립과 발달에서 넘어가 보시면 60페이지 중간 아래 행정법 성립 발달 그 60페이지 중간 아래 대륙법계 행정법의 유형 프랑스 행정법이 나오죠. 60페이지 아래 프랑스 행정법. 61페이지 뭐가 있죠? 독일 행정법 있죠. 61페이지 아래는 뭐가 있죠? 영미 행정법 있죠. 그죠? 자, 61호 가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행정법이 나오죠.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탄생했다고?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영미, 그러게 해서 우리 행정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그 역사들을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그리고 63페이지를 보시면 63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죠? 법치행정. 행정은 처분할 때 뭐라고? 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치행정이죠. 행정은 언제나 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니까 법치행정 원리가 행정법에서는 적용된다고 해야 됩니다. 법치행정 원리가 행정법에는 적용된다. 자, 이제 이런 걸 봤다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24페이지 권력분립이 있습니다. 권력분립이 행정법의 탄생을 가져왔고 그래서 행정법은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행정법은 권력분립을 배경으로 탄생했는데 이런 권력분립은 우리 고등학교 사회책이지 우리가 나올 건 아니니까 권력분립은 그냥 책에 있는 겁니다. 시험용은 아닙니다. 권력분립 2번을 보시면 과거 24페이지 아래 2번 절대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죠. 입법행정 사법을 우리 편사또 재판하듯이 왕이 입법부에 왕이 행정부에 왕이 사법부였죠. 그런데 그 권력분립의 성질, 그 절대왕을 못 믿겠다는 회의적 비관적 인간관에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고전적 권력분립론 로크 몽테스케가 그런 고전적 권력분립론을 그 발전시키게 됩니다. 로크 몽테스케의 고전적 권력분립론 뭐지?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권력분립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정적인 권력분립을 얘기했죠. 그런데 25페이지 현대적 권력분립은 권력분립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회구조가 변화되죠. 노조가 등장, 정당이 등장해서 국가권력은 다시 융합되게 됩니다. 국가권력은 융합되고 복지국가 사상에 의한 행정권의 역할 증대로 행정부가 국가권력의 그 중심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전적 권력분립 위기,
그러니까 권력분립 수정하자 해서 레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동태적, 움직이는 권력분립이라 해서 입법행정 사법을 언제나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움직인다, 동태적이다, 그렇게 평가했던 칼 레벤스타인의 움직이는 권력분립이 오늘날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라고만 하세요. 5번 행정개념 출발로서 권력분립. 이렇게 행정법의 출발은 권력분립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권력분립 때문에 행정법은 탄생했으며 권력은 분립되어 있지만 현대시대 와서는 권력은 어떻게 되고 있더라? 융합되어 가고 있죠. 권력은 분립됐지만 현대시대 와서 권력은 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권력분립 이 다음에 행정의 의의라 해서 행정법이 어떤 거냐를 알기 위해서 입법행정 사법을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입법은 뭐고 행정은 뭐고 사법은 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좀 재미없어요. 여기만 넘어가면 행정법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만 재미없는 데 같이 남아있으니까 좀만 더 참으시고 25페이지 행정의 의의부터 쉬었다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